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공공치매학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 약국약사 김태경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최근에는 이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보고에 의하면 이제 전 인구의 15%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걸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왜 우울할까 하면서 또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먹기의 문제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몸의 문제, 특히 뇌와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이러한 하고 또 뇌 뉴런 같은 그런 세포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울증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염증 반응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쓸 때 염증 반응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노화가 돼서 우리 몸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어떤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 또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떤 물질이 일어나게 되냐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TNF-알파나 인터루킨 6나 인터루킨 1 베타 같은 물질이 우리 피 속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물질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우울증의 원인이 되냐면은 이런 물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염증 물질이 이제 우리 몸 속에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는데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자극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염증 유발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이렇게 생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눈을 이제 번쩍 뜨게 되고 정신이 맑아지는데 이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쭉 늘어나면은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죠. 그러다가 점심때가 지나고 이제 저녁때가 되면 이 코르티솔 농도가 점점 떨어져서 우리가 잠잘 때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증가된 상태로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염증을 제어하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이 증가가 멈추게 되고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무기력,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그다음 피로하고 의욕저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피로감과 의욕저하고 무기력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를 대체 모르게 되죠. 그리고 뇌 속에 들어가면 뇌 신경세포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곧 뇌 에너지 방전이 된 거죠. 그래서 뇌 에너지 방전이 되니까 뇌 신경세포가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무기력할 때 사람들은 이제 피로회복제나 굉장히 이렇게 커피 등도 마시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이렇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방전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코르티솔 호르몬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높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코르티솔 생산이 저하되면서 무기력, 피로 저하가 오는 것이 이제 어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서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가 되는데, 이런 뇌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방전돼서 신경 전달 물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거냐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이 감소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도파민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의욕이 저하가 되고 집중력 저하가 되고 어떤 쾌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하가 돼서 만족감을 몰게 되고, 뇌 속에 또 브레인 포크라고 이렇게 하여튼 무기력감 같은 게 오게 됩니다. 그다음 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 저하고 뇌를 안정시키지 않고 불안전하게 한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울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뇌 신경세포에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거의 대부분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염증 반응이 많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졸 농도가 올라가서 신경이 흥분되면은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흥분독성 물질이 나와서 뇌 속에 불을 계속해서 켜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생기는 게 글루타메이트가 활성화되는 것, 그 다음에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서는 세로토닌을 갖다가 흡수 억제제라는 것들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울증을 요약하자면은 우울증은 단순히 세로토닌 부족이 아니고 염증이 먼저 생겨서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거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식생활의 불규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오게 될 때, 그것이 에너지 부족, 예를 들면 코르티솔이 증가되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감소시켜서 에너지를 갖다가 고갈시켜서 뇌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 세로토닌, 도파민, 에피네프린의 생산이 줄어들고요. 글루타메이트 같은 흥분 독성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유산균인데, 여기는 비피더스하고 락토균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유산균 먹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장이, 유산균은 단순히 이 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유산균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비피더스나 락토균 같은 것이 이제 풍부하게 되고 아연을 넣어줬는데, 아연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음식 중에서 세로토닌 원료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데요. 트립토판을 흡수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을 흡수하게 되면은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이 좋아야지 뇌에서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산균은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단세지방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단세지방산은 이제 탄소 사슬이 몇 개 안 되는 짧은 지방산인데요. 이 단세지방산이
이제 장에서 유산균에 의해서 좋은 유산균에서 이렇게 단세지방으로 돼가지고 피 속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울증이 일어난 첫 번째 원인이 염증방이라고 그랬잖아요. TNF-알파나 인터로킨 6나 인터로킨 1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 주는 것이 단세지방산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균을 먹게 되면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뇌 속에 들어가서 단세지방산이 뇌 속에 들어가서 염증을 없애고, 두 번째는 세로토닌 원리가 되는 트립토판을 갖다가 장 속에서 흡수를 해서 뇌 속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지 뇌가 건강하게 되고 또 낙천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하고 건강 식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또 이러한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양소는 NMN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NMN은 에너지 생성을 이제 많이 내게 해주는 것이죠. 곧바로 신경세포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뇌 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뇌 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이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뇌 속에서 생산되거든요. 세로토닌,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린이 뇌 속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 마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생성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물질이 마오라고 하는데, 이 마오를 또 억제하는 작용을 이렇게 해줘서 NMN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MN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고 코르티솔로 인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든 것을 이제 보충해서 우울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실리마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어떤 역할을 잘 하냐면 염증 유발 물질을 잘 억제를 해서 TNF-알파나 인터루킨 6, 인터루킨 1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서 뇌에 도움을 주는데, 실리마린은 뇌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작용을 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BDNF라고 뇌율의 신경 영양자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신경 재생을 돕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글루타메이트가 활성화돼서 신경이 이제 불타오르고 이렇게 신경 흥분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그네슘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마그네슘 들어있죠. 마그네슘은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수용체가 있는데 NMDA라는 건데, NMDA가 많아질수록 글루타메이트가 과흥분되는데 NMDA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또 신경이 흥분되려면 칼슘 이온이 신경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차단하는 게 마그네슘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것을 식혀줘서 뇌의 과열을 시키는 작용을 해서 마그네슘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그 다음 은행잎은, 여기 또 은행잎이 들어있죠. 은행잎은 뇌혈류를 증강시켜서 마치 뇌 속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여는 것 같습니다. 산소 공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실리마린이나 NMN이나 이런 영양소가 뇌 속으로 골고루 잘 가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염증 감소와 BDNF를 또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데에는 또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비타민 B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잘 하게 해주고, 신경 수초인 미엘린을 이렇게 재생을 잘 하게 돼서 약해진 신경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뇌를 사랑하는 법,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 세포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은 NM을 썼다고 했죠. 염증 물질을 잡기 위해서 실리마린이나 NMN 같은 걸 썼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트리토판을 좋게 해서 장을 좋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 NM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요약하자면 뇌염증이 시작되고, 뇌염증인 글루타메이트나 여러 가지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갖다가 보충하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도마태평양 약국약사 김태경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